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 증시는 또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데, 일단 그 미국 증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뭐 4% 오르고 5% 오르고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니까 이제 추세 전환이 됐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근거가 모자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가 뭡니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요렇게 그어보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연결해봐서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추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뭐 5%가 올랐다, 어젯밤에 7%가 올랐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어제 뭐 미국 증시가 4% 7% 올랐으니까 이제 추세 전환 됐냐? 에이, 그렇게 볼 수는 없지라고 다들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다들 근데 속으로 심리적으로는 이제 다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야, 미국 증시가 또 폭등했으니까 추세 전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끊으시라는 점. 7% 올랐으니까, 5% 올랐으니까 미국 증시는 앞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 거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 하여튼 그 어딘가 뭐 또 저항을 돌파한착했으면은 다음 기회를 또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어젯밤에 몇 프로가 올랐다라고 해서 제 생각엔 딱히 뭐 달라진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일단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남았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약 2박 3일간의 FOMC 회의가 열린다라는 느낌이에요. 저의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고, 오늘 밤에는 이제 그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요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나머지 두 가지 이벤트를 이제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안에 지금, 지금 우린 요거 두 가지를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거 확인하기 전에 일단 미국 증시는 첫날부터 급등을 하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일단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좀 하여튼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뭐 차분하게들 생각하세요. 어딘가 넘어갔으니까 뭐 다음 날에. 하여튼 뭐 심리적으로 또 그리고 굉장히 지금이 쫄릴 수가 있는 시기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죠.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때 변곡이 찾아오고 기회였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신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위축되기 좋은 날이고, 위쪽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늘 환호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심리적으로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심리적으로, 특히 오늘 아침 이 시간은 굉장히 어디 한쪽으로 확 쏠린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디 쪽으로 쏠려 있고, 근데 지금 이 쏠림의 정도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오늘 밤에도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심리가 이 공포와 욕심이 있다면 욕심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굉장히 많이 쏠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더 쏠릴 수도 있다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오르고 그러면은 더 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심리는 상당히 지금 한쪽으로 좀 쏠리긴 했습니다. 특히 이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쑥스릴 수밖에 없는 게, 아래쪽으로 짜불짜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이 기대감이 지금 어젯밤 급등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 번에 확 무너진 거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좀 심리적으로 크게 충격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너무 그렇게 지금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고, 하여튼 이제서야 아마 여러분들이 슬슬 제가 이야기했던 뒤통수가 뜨끈해진다라는 기분을 좀 받지 않으실까 싶은 날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하여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아직까지 뭐 하여튼 어젯밤에 뭐 미국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제가 뭐 야, 이제는 뭐 추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일단 뭐 결정 내리긴 좀 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지켜볼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제 뒤통수가 좀 뜨끈해지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으니, 하여튼 우린 더욱더 집중해봐야겠다. 다만 이제 위험 관리 들어가야겠죠. 저항 돌파 한착 했으면 다음 기회에, 물론 이제 계속 수익이 누적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뭐 수익을 깔고 계신 분들은 버텨도 괜찮고, 손해는 절대 깔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손해는 깔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수익은 누적시켜도 된다. 음,
뭐 그래서 어쨌든 한 숟가락에 누적시키신 거 저항 돌파 한착했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고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첫 단추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됐으면 갖다 버리고 다시 첫 단추 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좀 이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충격이 좀 크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일수록 뭐 변곡 가능성 이런 걸 더욱더 높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저는 아직까지 뭐 생각 바뀐 거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그래봐야 하락 추세고, 그죠? 또 그리고 뒤통수가 뜨끈해졌을 때가 어떤 기회였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까지 뭐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일단 지켜보고 있다. 요 정도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 뭐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여지는 그런 심리 지표들도 보시다시피 이제 강력한 욕심 쪽으로 좀 계기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시장 심리가 그만큼 뜨거워졌다. 우리 파월 의장님이 주식시장이 랠리하는 건 별로 원치는 않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사실상 뭐 긴축이 끝난 것처럼 지금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조만간 금리 인하도 할 것처럼 이 시장이 너무나 기대감을 앞서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요. 그죠? 항상 지난 시장이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긴축으려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반응했다.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했나 싶으면 여기서부터 또다시 기대감이 또 솔솔솔 피어오르죠.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좀 완화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짜불짜불 오르다가 어젯밤 같은 경우는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대감 혹은 뭐 욕심이 하여튼 굉장히 좀 심해졌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떤 결정적인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보시면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고 하여튼 뭐 이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상당히 뭐 그리드하다. 욕심이 좀 다들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잡다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뭐 주식시장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를 좀 일단 해보자면요. 요랬다. 차분하게 움직이다가 파월 의장 연설하고 나서 급등을 했다. 폭등을 했다. 급등도 아니고 폭등이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폭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날에는 어떤 시장이 어떤 호재 하나를 갖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전 종목이 다 올랐다 뭐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종목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그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뭐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일단 뭐 프랑스 CPI 뭐 이런 거는 일단 제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독일 고용 지표 뭐 이런 거 일단 조금 안 좋게 나왔네요. 그죠? 독일 고용 지표 뭐 좀 안 좋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용 시장 안 좋다 이런 걸 나타낸 지표가 나온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CPI 뭐 좀 높다 이 정도. 유로존 전체로 보면 물가 지표는 살짝 둔화되고 있다. 예상치 아래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들 좀 지표들이 좀 혼조하게 나오고 있죠. 좀 좋은 지표들도 있고 이렇게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 지표들도 있고 예상치를 넘어선 지표들도 있고 고용 지표 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뭐 물가 지표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뭐가 좀 아직 분위기가 완전히 좋지는 않구나. 뭔가 여전히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죠.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라고 사실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그 고용 지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이건 사실 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별 3개짜리 나름 중요한 고용 지표란 겁니다. 어젯밤 보시면 미국 고용 지표 이거 안 좋게 나왔다. 200만이 예상치였는데 12만 7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성장이 둔화가 됐다. 고용시장이 맛이 가기 시작했다. 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야 이거 봐라 긴축 속도 조절해야 된다. 고용시장이 맛이 가네. 어, 조만간 연준은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뭐 긴축 속도를 조절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발표된 여기 보시면 PC 프라이스라는 이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 지표는 좀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4.5였는데 예상치가 4.6 나왔어요. 이거 보고 나서 또 시무룩 해가지고 또 다시 상승폭 되돌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장 초반에 이런 지표들을 갖고 시장이 미국장 본장 개장하기 전에 좀 들썩들썩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냥 코미디를 하는 것 같았다. 아주 그냥 저들끼리 잘 논다.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는 이제
오늘 밤 이제 발표되는 그 코어 CPI, 코어 CPI가 아니죠. 예, 그, 뭐야.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게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그 물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거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거.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본 이벤트 전에 맛보기 이벤트였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중요했던 건 하여튼 파워르장 연설이었다라는 거, 그죠? 파워르장 연설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나게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파워르장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야기 한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 여전히 higher for longer, 그죠? 금리를 더 높게 올릴 거고 최종금리 높게 올릴 거고 또 그리고 그 높게 올린 수준에서 바로 인하하는 게 아니고 그 높게 올린 수준을 계속 갖고 갈 거다. higher for longer 뭐 그런 거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단지 이제 근데 어젯밤에 시장이 그럼 뭘 보고 나서 이렇게 폭등을 했냐, 뭘 보고 파월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걸 비둘기파적으로 인식을 했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섣부른 인하를 원하지 않게 과잉 긴축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부분이죠. 예, 파월 의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파월 의장님은 긴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이 받아들인 거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의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하고 그건 서로 다른 거죠, 그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대로 듣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영상 녹화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어젯밤엔 뭐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써있죠. 지나친 긴축 정책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야 봐라 지나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비둘기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냅다 주식시장을 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여파에 대처할 정도로 공격적인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파월 의장이 I wouldn't take that 이라고 했죠.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증시가 올랐다. 이런 것들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다. 1, 2번.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전반적인 내용은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뭐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똑같았다. 똑같았다. 여전히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이야기한 거예요. 12월 FOMC부터 금리 인상 조절할 거다. 50bp 인상 가능성 높아졌겠죠. 12월 달에. 근데 50bp도 엄청난 거긴 해요. 50bp 올라간다.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최종금리는 9월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최종금리 하이얼, 그죠? 그런 거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 어쩌고 뭐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다. 파월 의장은 하여튼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시장이 받아들이기를 이제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폭등을 했다. 축포를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자세한 부분 볼 건데 S&P죠. S&P가 이제 다시 4천을 시원하게 돌파한 착하고 또 그리고 직전 고점들까지 다 돌파한 착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돼요. 이 자그마한 기준, 4천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시원하게 돌파한 착한 거니까 포기하세요. 아래쪽으로 볼 근거 없습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있다가 진입하셔야 되겠죠. 뭔가 멈추거나 그럴 때까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서 조만간 또 저항이 보이긴 하네요. 4120짜리가 또 어떤 저항입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서 뭐 다시 레벨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야 그러면 지난번에 어제 전에 그러니까 29일, 28일 날 하락했던 건 그럼 다 속임수가 된 겁니다. 그죠? 속임수로 파월 의장 연설 전에 하락을 했었고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을 바탕으로 해서 폭등을 했다. 그래서 레벨업이 됐다. 미국 증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4천 기준으로 아래쪽 베팅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도망가셔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당장 폭등했으니까 오버슈팅으로서 내일부터 하락한다. 그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뭐 당장 어젯밤에 나는 진입했다. 좀 위험한 뭐 별로 근거가 없는 물론 뭐 나는 좀 먼 그림을 보기 때문에 여기 4120짜리에 저항이 있는 걸 보고 어젯밤에 베팅했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근데 통상 이런 상황이면 4120 부근까지 한 번은 좀 터치를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또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저항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아래쪽으로 잡으시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추세는 뭐 그래봐야 하락 추세예요. 지가 뭐 4%를 오르든 5%를 오르든 7%를 오르든 아직까지 추세 전환 그런 건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당장 오늘 밤에 들이대고 이러면 안 된다. 위험 관리할 때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스닥도 레벨업 했어요. 나스닥도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 11,900이란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항을 한 두 단계를 그냥 시원하게 건너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빠졌던 거 속임수였죠. 속임수였고 어제 올랐던 게 일단 뭐 진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올랐다. 저항 거의 두 가지 레벨을 한 번에 그냥 돌파 한착해서 뭐 레벨업 됐다. 박스권 돌파 한착했으니까 위로 더 가겠죠, 그죠? 그럼 목표시 어디까지 열렸냐? 여기 12,610 뭐 이 정도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11,780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보신 분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위험 관리가 필요해요. 당장 오늘 밤에 다시 뭐 증시가 꺾인다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 위험 관리는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뭐 다시 뭐 증시가 되돌린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다시 한 숟가락 얹으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당장 이제 야, 이 바로 오버슈팅 했으니까 내일 꺾인다 이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위험하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긴 해요. 물론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이벤트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좀 위험 관리는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 굉장히 모 아니면 도인 자리다. 근데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그래요. 주관적인 생각은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다들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뭔가에 큰 뜻이 있어가고 보실 텐데 뭔가 큰 시세를 먹고 싶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 보실 텐데 큰 시세를 먹고 싶으면 큰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 위험을 감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무튼 이런 장대 양봉을 보면서 쫄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뭐 야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발발발 떨리죠, 그죠? 발발발 떨리고 무섭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기회가 더 오긴 왔었다. 하여튼 그 지난번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이런 때를 시세들을 막 살펴봐도 S&P 지수 막 10%씩 오르고 그래도 계속 빠져요. 그래도 계속 빠져. 참 많이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반복이 됐었다. 없었던 일들이 아니다. 뭐 요즘 7% 오르고 5% 오르는데 증시가 있었던 일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위험 관리할 때입니다. 어쨌든 장대 양봉 튀어나오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해야 된다. 어디까지나 이건 그냥 뭐 더욱 더 큰 위험을 감수해라. 이건 그냥 저의 그냥 방구석 유튜버의 그냥 망상일 뿐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일단 제끼시고 일단 위험 관리다. 당장은 위험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들 좀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여전히 그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잘 버티는 그런 긍정적인 뭐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버티는 긍정적인 그림은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뭐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요즘 변동성 지수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죽지가 않고 요즘에 이 폭락을 하고 있죠. 주로 이렇게 폭락을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변동성 지수들이 급락을 하면서 물론 이제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변동성 지수가 그다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잘 버틴 겁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왔죠.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 직전 저점, 전저점 자리까지 일단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이제 변동성 지수의 특징은 보통 그래요. 변동성 지수들은 어떤 뭐 정석적인 기술적인 뭐 그런 뭐 쌍바닥에 이렇게 뭐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정석적인 그림으로 잘 안 움직이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파생상품 뭐 시간 가치가 있고 뭐 약간 그러니까 이 상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수 자체에 약간 시간적인 개념 이런 게 좀 녹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딱딱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쌍바닥이나 다중바닥형 그런 걸 잘 보여주지는 않는데 제 생각엔 충분히 이 전저점 라인 이거 지지력도 한번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금 20부근 요쪽 어딘가에서 늘 보시면은 바닥을 만들고 나서 한번 크게 튀어 올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지금 그런 자리에 왔거든요. 그건 중요한 지지선 자리 꼭 튀어 올랐던 그런 자리에 왔어요. 그런 자리에 왔는데 그런 자리 부근에서 지금 좀 급락을 하면서 급락을 일삼으면서 좀 다소 좀 너무 아래쪽으로 가는 에너지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이 여전히 그 빅스의 20 부근의 싸움은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좀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증시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봐주고, 빅스 관련된 싸움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아직 이 빅스에 관련된 전저점 싸움 이런 것들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여전히 어떤 시장에 나중에 이제 아래쪽으로 꺾이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이 완전히 차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시장이 안정적으로 오를 거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막 S&P가 3%씩 오르고 나스닥이 5%씩 오르는 게 이게 지금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차분하게 이게 찔끔찔끔 저항을 소화해가면서 잘 올라야 되는데, 하여튼 뭐만 했다 하면 폭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여튼 어떤 힘의 관점, 에너지의 관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별로 이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그래봐야 일단 하락 추세. 다만 이제 당장 대폭락할 위험 이런 건 좀 사라졌죠. 어젯밤 폭등했고 이러니까요.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주식시장 내용 좀 살펴봤고, 뭐 애플 어젯밤에 뭐 당연히 지수가 올랐으니까 급등했는데, 뭐 그래봐야 일단 뭐 150달러 부근에 일단 저항 이런 거는 여전히 저항이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150달러 부근 직전 고점 자리에 대한 이런 싸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1등 종목인데 죽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또 중요한 지지선들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삼각 수렴형으로 일단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거 많습니다. 요즘에 그죠? 애플도 잘 봐야 되고 픽스도 잘 봐야 되고,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여튼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볼 때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뭐 증시가 굉장히 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잊지 않으셔야 될 게,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락 추세 중에 오르는 거 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락 추세의 무서움이라는 건 이제 하락할 때가 이제 무서운 건데, 하여튼 언젠가 얘가 이제 하락을 하겠죠. 뭐 나스닥이고 S&P고 지들이 강해도 언젠가 하여튼 하락을 할 겁니다. 그죠? 언젠가 이제 하락 전환이 완전히 됐을 때 하락 전환이 진짜 좀 의미 있게 되고 오랫동안 하락 전환이 됐을 때 다음번에 어디까지 내려오냐, 다음번에 전저점 지킬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솔직히 미국 증시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뭐 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어제 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어떤 전저점 혹은 뭐 직전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력에 관련된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얘도 뭐 물론 죽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다 죽진 않았다. 일단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뭐 그죠?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들도 뭐 그 보시면 금리들도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장기 금리만 좀 떨어지는 거죠. 단기 금리는 연준의 그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가는 거니까 안 움직이고, 그러면 장기 금리만 계속 떨어지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보시면 전저점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죽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죽겠다는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인플레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뭐 하락하는 걸 수도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하락하는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단순히 뭐 기술적인 이유에서 야 봐라 지난번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떨어진다, 뭐 그런 관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의미는 진짜 원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국제역 그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인플레 둔화 기대감일 수도 있고,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다시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냥 의견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옛날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전염병 나기 직전에도, 전염병이 퍼지기 직전 2020년 그때도 장단기 금리 차가 한번 역전이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야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무슨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실수 때문에 이게 잠깐 역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괜찮아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경기 침체가 오긴 왔죠. 전염병이 와서 왔지만 하여튼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긴 왔었죠. 이번에도 안 그래도 이제 슬슬 시장이 좀 너무 좀 긍정적인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하도 오래 역전돼 갖고 도무지 이제 정상화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언론들에서 이제 야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 아니고 인플레 둔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막 사고 회로를 이렇게 굴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긴 해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100%의 확률로 예견한 지표였는데 하여튼 늘 이렇게 역전이 되면은 이걸 다양한 이유로 이걸 정당화 시키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정당화 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하여튼 일단 확률 100%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기다려 보자.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물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증시 오르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다 이 자연스러운 순리의 순리대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되는 이 순간부터 이제 증시가 안 좋았긴 했어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아직까지는 옛날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혹은 뭐 Fear and Greed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 투자자들은 희망을 찾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있다. 좋은 소식만 뭐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뭐 증시를 쏘아 올리고 원자재들 어젯밤에 또 많이 올라죠. 또 이러니까 또다시 인플레와의 싸움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파월의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오늘 밤에 그래서 뭐 물가지표 확인해야 되고 내일 밤에 고용지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 해야 될 이야기들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비트코인도 당연히 올랐을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그 파월의장 연설했다고 자기네들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도 위험자산이라고 올랐죠. 그죠? 남들 다 오르니까 지도 올라본 거예요. 뭐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축제의 한복판에 와 있다. 근데 하여튼 위험 관리하시라.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험 관리하시라라는 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지금 보고 있는데 한국 증시 일단은 당연히 320이 돌파한착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근거는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굳이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다면 325 돌파한착 여부. 325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아래쪽으로 볼 근거 없죠. 325가 이제 작은 어떤 실마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적어도 322가 붕괴되면 조금 좀 그래도 좀 든든한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320이 돌파한짝 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어졌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다. 325라는 저항이 하나의 단서로 남아있다. 325 돌파한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남아있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이고 일단 강하다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변동성 지수 이런 친구들이 보시면 안 빠집니다.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중바닥 혹은 쌍바닥 이런 걸 만들고 결과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또 한번 치솟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단지 그게 이제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아닐 거고. 하여튼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콜옵션 같은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 급등을 하면서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 이런 게 뭐 콜옵션이나 지금 지수 상승에 진정으로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하여튼 중요한 저항들이에요. 오랫동안 쌓아놨던 저항들인데 이거 이렇게 한다. 더군다나 파월의장 생각은 굉장히 긴축적인데 시장이 그거를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상승이 어떤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대신에 이제 아무튼 지금은 강하니까 인정해 주시고 타이밍은 좀 노려야 됩니다. 당장 야 괘씸하네 네가 오늘 올랐네 그러니까 난 오늘도 한 숟가락 난 오늘 여기서 뭐 몰빵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매도세가 뭐 눈에 보이면 다시 322를 붕괴시키면 아래로 보시든가 그래야죠. 그죠? 아마 코스닥도 중요한 저항 돌파한착 했으니까 이런 거 도망가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죠?
하여튼 위험 관리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해서 3, 4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건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그죠, 위험 자산 선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00원이 깨지고 있는데, 이 아래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지지선들이 깔려 있는 매물대거든요. 1,315원부터 해서 한 1,300원 이 정도까지 매물대인데, 지금 매물대를 좀 지나치게 텀벙하면서 깬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단기낙폭 과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일단 네, 뭐 일단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떤 지금 뭐 추세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아직 뭐 그런 판단 못 내린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일단 위험 관리하시라라는 거,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험 관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일단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마 삼성전자 이런 것도 뭐 강하겠죠, 그죠? 삼성전자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보시면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이게 싼고점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건 다시 62,000원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좀 하여튼 도망가시라, 이런 이야기. LG에너지솔루션 59만원 터치했으니까 59만원, 네, 59만원은 무거운 저항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